오는 9일 처리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끌어낸 것은 국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 촛불 집회의 변화 추이를 살펴봅니다. 2014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된 배경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풀어야 할 의혹의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당국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품질을 앞세운 남도 김치가 잇따라 중국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둔 이른바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매주말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87년 6월 항쟁에 비견되고 있는 촛불 집회. 그 변화의 추이를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촛불을 든 건 지난달 12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상경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몰려든 시민은 2만 명. 그 뒤로 토요일 밤마다 금남로를 밝힌 수만 개의 촛불은 일주일 뒤 5배인 10만 명으로 늘었고 비가 내리며 7만 명으로 줄었다 다시 1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회 강도를 더한 퍼포먼스는 전국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냉소하자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촛불 대신 횃불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를 체포하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걸개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쇠창살로 만든 감옥을 설치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을 포승으로 묶어 가두는 하옥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금남로 광장은 80년 시민항쟁의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기념과 추모 속에서 잠들어 있던 5.18 민주광장이 촛불의 온기로 깨어나 오늘의 역사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4년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무산과 관련해 얼마 전 윤장현 광주시장이 문체부 차관의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문체부 차관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할지 말지를 놓고 한창 시끄럽던 지난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장현 시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은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비망록에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 괄호 열고 윤장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지시사항은 더 구체화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허수아비 그림, 다시 말해 세월 5월에 애국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 아래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응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할 것과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만들어 정보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하나를 안 걸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우리나라 국정현안의 최정점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하차를 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이 주효했던지 그 다음 날인 8월 8일에는 개막식엔 그림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광주시장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회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날은 세월 5월 전시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날이기도 합니다. 윤장현 시장에게 청와대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는지 물었지만 윤 시장은 김종 문체부 2차관 외에는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세월 5월 전시 철회가 청와대 결정에 의한 것인지 김기춘 실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탄핵 정국에서 풀어야 할 또 다른 의혹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남은 문제는 교육당국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부담한다. 정부가 그동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끝난 것인데 교육당국은 아쉬움 속에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고 버텼지만 여야 합의로 법까지 통과된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돼가지고 제정돼가지고 하는 데는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야는 되고, 근데 우선 열악한 재정에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집 예산은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600억 원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 어린이집 예산 658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55%, 즉 36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교육재정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광주시로부터 받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올해 잉여금,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미뤄가며 부족분을 메워가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우선 반반씩 편성한 뒤에 추경해서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국고 예산으로 6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무안공항 경유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은 75억 원. 고막원 목포 구간의 실시 설계비에 그쳤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가 끝난 송정 고막원 구간의 공사뿐 아니라 고막원에서 목포 구간의 일부 착공과 토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 중인 2단계 노선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면 고막원 목포 구간의 실시 설계를 내년 말까지 마치고 2018년 착공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더구나 호남고속철 예산에 붙은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재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주목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의 부대 의견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건설 사업비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600억 원 이상씩 늘어나는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비로 1조 1,60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또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튜닝 산업 지원 체계 구축, 세라믹 산업 생태계 조성, 소형 선박 해상 테스트 기반 구축 등 신성장 동력 사업비도 전남의 주력 산업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전라선 고속화, 서울 제주 해저고속철 건설 등 현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품질을 앞세운 남도의 김치가 잇따라 중국 수출길에 올라 대륙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주먹만한 캔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캔에 담긴 내용물은 다름 아닌 김치입니다. 통조림을 생산하는데 40여 년의 노하우가 있는 이 김치 제조업체는 캔 김치를 개발해서 중국 산동성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1차 수출 실적은 7만 2천 캔, 5천만 원어치의 규모로 중국 모든 지역으로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김치의 일본 수출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캔 김치 포장을 통해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견뎌낼 수 있게 됐습니다. 통조림 형태의 김치를 하면 유통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디서 나올 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조림 김치로 해갖고 중국에 처음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도 김치 명인의 비법을 바탕으로 김치 유통 사업에 뛰어든 업체입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시킨 경험이 있는 이 업체는 남도 김치의 우수성을 무기로 중국 업체에 김치를 역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 6톤가량이 수출길에 올랐는데 이 김치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대륙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싼 만큼 부유층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무튼 최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판치고 저가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남도 김치가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기온이 낮은 이맘때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취약을 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심근경색 환자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요. 2011년 0.28%에서 지난해 이렇게 0.3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지난해 3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함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는 등 겨울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시오리 농장의 AI 감염 확산 여부는 모레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공산면 종오리 농장을 통해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농장 39곳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AI 바이러스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17곳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모레까지 마무리 짓고 농장 간 감염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보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오전 보성군청 기획실과 비서실 등 8개 실과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군수 자택부지 헐감매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에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땅을 매각한 전남도의회 의원 그리고 건축비를 낮게 받은 건축업자 등 9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죄 등으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올해 빛고울 나눔장터를 통해 1,6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돼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탁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는 시민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빛고울 나눔장터를 지난 2004년부터 열고 있습니다. 광주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한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왕롱파 사장이 광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왕롱파 사장은 어제 입국해 윤장현 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내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MOU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롱파 사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방법을 밝힐지 조이롱 코리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등산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운수마을 주민들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등산 개발이 표류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거 환경 악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